네, 안녕하세요. 43기 수강생 여러분 주로 어디 계시나요? 손 한번. 여러분들만 보고 강의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현재 그 49살이에요. 그 아내와 아들 셋을 키우고 있고요. 서울 성북구 쪽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메나테크를 만난 건 그 저희 아내가 이제 셋째를 낳고 그 갑자기 몸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폐가 계속 원인 모를 이유 때문에 폐가 점점 나빠지는 그런 병이었고요. 병원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정말 많은 그 시도를 해봤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메나테크를 만나고 지금 1년 정도 제품을 체험하면서 되게 많이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아내를 같이 지금 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MBA 31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31기를 수료를 하고 처음에 저도 이 기존에 29살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 한 20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게임 개발 회사를 이제 벤처 기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제조업도 운영을 했었고요. 유통회사 등 그리고 교육회사 관련 여러 경험이 있는데 네트워크 사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손해를 보겠구나.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다가 MBA 31기를 수료하고 이거 정말 새로운 일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선입견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나테크 GL그룹에서 있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서 메나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이 갖고 있는 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거는 일로 한번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 지금 31기를 수료하고 1년 정도 만에 그 월 한 400 정도 수익이 되는 PD라는 직급이 달성을 했고요. 지금 2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한 2배 성장하는 월 한 800 정도 되는 브론즈 PD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 경험에 대한 그런 오해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해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사업 Q&A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3주차 사업 Q&A 강의를 맡은 김종국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많이 접하게 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 광고를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정말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TV에서 광고를 하지 않아? 왜 본인들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전달해서 쉬쉬하면서 파는 거야?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통 그리고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런 질문들은 되게 좀 뭐랄까요 좀 뭐랄까 현명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광고를 하는 타이밍,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영주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언제 광고를 하게 되냐면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제품을 다른 사람들, 시장에서 이 제품을 알아야 이게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광고는 언제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떤 형태의 광고를 해야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발달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점점 현명해지면서 광고의 형태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는 보통 TV를 통해서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어떤 정보 그리고 스포츠 뉴스, 뭐 스포츠 경기 보통 TV나 신문 그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를 접하는 혹은 뭔가 이렇게 오락을 즐기는 채널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광고 비용도 저렴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뭔가 드라마를 보거나 컨텐츠를 보거나 TV 영상 뭐 그 스포츠 경기들을 보죠. 그 얘기 뭐냐면 어, 이분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그 시작하는 본방을 봐야지만 소비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다운로드로도 받고 그리고 또 재방송으로도 보고 그 PC를 통해서도 보는 형태가 이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주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유통이 있다면 그 경영주의 생각은 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광고가 필요 없는 신개념 유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광고비, 관리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회원,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신개념 유통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 광고비 그리고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저도 예전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거를 30%까지 책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희 회사처럼 30% 정도를 광고비를 쓰는 회사가 있고 또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뭐 어떤 제품을 유통을 시킨다면 그 30%의 광고비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유통을 할 수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따 다음 차트에서 보시겠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왜 광고를 하지 않나요라는 부분은 광고 대신 소비자가 광고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광고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건 기업주의 선택의 문제예요. 기존 유통처럼 광고를 통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신개념 유통 방식을 통해서 내 상품을 유통할 것이냐는 결국 기업주의 선택의 문제이다. 제품을 사용한 후 유통의 주체가 된 소비자 회원들에게 들에 의해 광고를 하지 않고도 제품의 판매와 회사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볼게요.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 마트나 뭐 슈퍼 같은 데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제품의 원가 그리고 이 마트가 마진을 얼마를 볼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전달하는 제품 또는 내 이웃이 나에게 뭔가 상품을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먹길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 또한 오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유통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자, 보통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이라는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전통 방식의 유통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중간에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통 마진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제품 기업에서 400원 정도의 제품을 생산을 하면 60%에 해당하는 600원 정도가 유통 마진으로 붙게 돼서 1,000원 정도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방식의 유통 방식이 과거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할인 매장이라는 유통 채널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유통의 단계를 줄여서 제품들을 대형 할인 매장에 갖다 놓으면 소비자들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구매하는 방식의 유통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조금 더 싼 값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도 유통 단계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좀 더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죠. 요즘 어떤가요?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처럼 결국 내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클릭하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에 아까 배송해주는 훨씬 소비자는 편리해졌죠. 아마도 지금 이런 형태의 편리함이 몸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처럼 결국은 지금 또 유통의 변화가 있어서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회사는 좀 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홈쇼핑, TV 홈쇼핑의 단계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총판 대리점, 그리고 대형 할인 매장,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은 유통의 주체가 결국 여기 유통에 참여하는 업체들이에요. 근데 인터넷 쇼핑이나 TV 홈쇼핑을 보면 유통의 주체가 이들이라고 딱 한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런 거죠. 실제로 제품을 우리가 먹어보고 또 예전처럼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결국은 화면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죠. 그러면 제품을 구매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지인이 그 제품 써봤더니 좋더라. 그거 먹어봤더니 괜찮더라. 결국 그 지인의 얘기에 의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제품이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보면 댓글 수가 엄청나죠. 그럼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댓글이 많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유통에 참여했던 유통업체가 가져갔던 유통 마진을 유통의 일부분을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이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거든요. 우선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광고를 하지 않고 결국 제품을 먹어본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제품이 흘러가는 유통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그래서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판매 방식 때문에 유통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그리고 절약된 비용은 제품 연구 개발에 사용되어서 성분으로 비교하면 보다 고가의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회사에선 이 제품이 계속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비용의 한 30% 정도가 회사 입장에서는 절약이 됐죠. 그럼 이거를 그냥 회사에서 착복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회사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이 제품이 계속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유통이 되려면 제품의 효능, 제품의 성분 이게 좋지 않으면 결국 입소문으로 판매가 되는 형태인데 입소문이 나쁘게 나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하나만 잘못돼도 댓글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 제품이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품인데 이 제품이 소비자 입소문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10년, 2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제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회사가 있다면 연예인을 쓰고 유명 뭐 이런 비용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하는 그 회사나 제품보다 훨씬 더 신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위에 사람, 먼저 한 사람 돈 벌어주려고 이거 하는 거다라는 오해도 많이 받곤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려면 이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가령 제가 사업을 잘 할 만한 사람 한 명을 만들어서 한 명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사업을 하게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전달하고 열심히 홍보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수익 성장이 되고 그럼 저는 그 성장한 만큼의 일부분을 제 수익으로만 계속 가져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찾아서 복권을 당첨한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그러면 그 상대방은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도와지도 않고 놀러만 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업이 계속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관계가 유지되면서 이 유통,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는 유지될 수가 없고 그렇게 유지되는 회사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망하고 말 겁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관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관계 예를 남편과 이제 아내가 결혼을 했죠. 근데 그 남편을 보통 이제 그 남편은 작자라고도 얘기하고 왼수라고도 얘기하죠.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어, 돈 돈을 벌어오지 않아요.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잠만 자고 있고 또 집안일을 돕는 것도 아니고 애를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남자는 나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핀 거죠. 저는 열심히 일만 하고 집안일도 다 해야 되는 상황. 그럼 저는 이 관계가 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가겠죠. 혹시나 이거에 대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장동건이야. 혹은 임영웅이에요. 임영웅. 자, 그러면 나 할 수 있다. 나 이런 관계 유지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으세요. 저기 손 한번, 저희 스폰서 손이사님 손 드셨는데 임영웅이 싫어할 수 있어요. 임영웅이. 자, 결국 그 보상 플랜을 보면 이게 그 보상 플랜이라는 게 그 아까 얘기했던 유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매출, 우리나라는 법상 35%에 해당하는 이익을 유통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나눠 갖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보상 플랜은 그 35%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유통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까에 대한 문제예요. 메나테크는 총 6가지의 보상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결국 이 보상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그 회사가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메나테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나중에 사업한 사람을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파트너가 스폰서의 그 수익이나 직급을 추월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메나테크는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보다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혁신적인 개혁을 이뤘다라는 의미에서 미국 직접 판매 협회에서 석세스 어워드상을 수상할 정도로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 플랜에 대한 강의는 다음 주 4주차에 있으니 꼭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먼저 하고 나중 하고의 문제가 아닌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고 남들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남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저는 이런 일을 못해요. 남한테 손해 끼치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결국 메나테크 수입의 성격을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메나테크에서는 어떨 때 수익이 생기냐? 문제를 해결할 때 수익이 생깁니다.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하나는 건강적인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처럼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수 영양소의 부족으로 뭔가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결국 나는 그 필수 영양소를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그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이 정보를 줘서 그분이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뇨나 고혈압처럼 한 번 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그 병들이 있죠. 그럼 병원에서는 약이라고 주는데 실제로는 그 약을 먹으면 나야 되는데 낫지 않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보약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정보를 주어서 또 그 사람이 뭔가 이 정보를 이 제품을 잘 먹을 수 있게끔 도와줘서 그분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게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그분이 제품을 먹어야 될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처럼 이거를 누군가한테 소개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서 이분이 그 정보를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이럴 때 메나테크의 수입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돕는 일입니다. 어떻게 돕는 일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와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줬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확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할 때 치킨 프랜차이즈를 가맹한다라고 하면 보통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좀 큰 거는 몇 억까지 내는 게 있죠.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아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 본사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나에게 알려주어서
내가 이 사업을 시행착오를 좀 줄여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선불 형태로 가맹비를 내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는 결국 매장이 오픈돼서 이 매장 오픈까지 본사에서 해결해 주면 그 다음 문제는 저의 문제죠. 이거를 성공시키냐 실패하냐는 저의 문제예요. 제가 돈을 벌건 안 벌건 그거는 본사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본사에서 해결하는 일을 할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근데 메나테크 사업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누군가 정보를 줬으면 그분이 저를 제가 수익을 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뭔가 세미나에서 같이 참여하게 해주고 모르면 알려주고 내가 혼자 가서 뭐 상대하기 힘든 고객이나 혹은 사업 명단이 있다면 같이 가서 설명해주고 저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이죠. 제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저한테 수익이 생기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체크 매칭 보너스. 6가지 보상 플랜 중에 하나인 체크 매칭 보너스에 집중해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 네트워크에는 없는 메나테크의 철학이 담긴 보상 플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소개해서 온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보다 늦게 사업한 사람을 도와서 그가 그의 통장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 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갈 때부터 나에게 일정 부분의 로열티 수익이 생기는 그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피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보면은 다 윈윈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 질문. 자, 남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누군가, 그러니까 파트너죠. 파트너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 노력의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공 확률이 희박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죠. 자, 성공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사진이 제가 이제 그 밑에 어떤 건지 적지 않았던 부분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지역별 또는 연령대별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뽑기, 달고나, 뽑기나 달고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요것도 뽑기. 그죠? 그럼 왼쪽 뽑기, 오른쪽 뽑기는 헷갈리니까 왼쪽은 달고나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뽑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왼쪽에 있는 달고나를 다 해보셨죠? 자, 나는 달고나 뽑기 하면 그 50% 성공으로 뽑을 수 있다. 손 한번 들으세요. 50%. 50%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80%, 80%, 80% 없나요? 그럼 바늘이나 오핀을 이용하면 80% 이상 뽑을 수 있다. 있죠. 네. 자, 그러면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달고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많이 했거든요. 음, 저희 어머님이 뽑는 걸 보고 엄청나게 깜놀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걸 뽑을 때 계속 실패가 나는 거예요. 꼭 눈사람 목에서 이렇게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스스로 하다 보니까 막 침도 발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뽑아내면 이게 침이 막 묻어있고 좀 지저분하게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뽑을까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뽑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완벽하게 뽑아내신 무슨 조각가가 조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뽑아낸 걸 보고 이거 어머님 어떻게 뽑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뽑는 거를 잘 봤더니 바늘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바늘로 처음에 이렇게 긁으시더라고요. 긁은 다음에 콕콕 찍어가지고 이걸 뽑아내는 거 보고 정말 우리 엄마는 대단하다. 역시 우리 엄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잘 뽑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의 확률은 높인 거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뽑기를 보면 이 뽑기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나는 뽑기 하면 무조건 50% 이상 성공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다는 분 혹시 있나요? 없죠. 자, 메나테크 사업을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성공 확률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것들, 오른쪽에 있는 뽑기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라는 걸 얘기할 수 없죠. 이건 운입니다. 운. 어떨 때는 뽑힐 수 있고 어떨 때는 뽑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 확률이라는 건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노력했을 경우에 그때에서 확률을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사업이 현재 메가 트렌드라고 이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현재 본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메나테크 사업,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더 관심을 두는 이유는 현재 앞으로 훨씬 더 이 사업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2012년도 자료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월드 비즈니스지에서 최근 6년 동안에 미국 50만 명의 100만 장자의 직업을 분류해서 표를 낸 게 있어요. 3위가 금융 주식 종사자예요. 10%에 해당을 했고요. 2위는 부동산 관계자예요. 18%. 전통적으로 돈을 많은 버는 직업들이 금융 쪽, 부동산 쪽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에 해당하는 백만장자가, 신흥 백만장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라는 게 미국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더 이쪽 산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백만장자들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도 믿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스마트폰 때문에 저는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을 유통시킨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구전으로 하거나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개인마다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하나씩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시장은 커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성공 확률이 희박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확률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고 노력한다면 성공 확률은 100%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쇄 상속소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네트워크 사업은 나의 코드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자녀에게 계속 상속이 됩니다. 메나테크는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가능하냐? 대부분의 네트워크 사업, 다른 네트워크 사업도 다 상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의 자녀가 내 코드를 받았을 때 그 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만 상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6가지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쉬운 유자격입니다. 자, 유자격이 뭐냐면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메나테크의 유자격은 150PB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25만 원 정도예요. 이런 거죠. 몇십만 원 정도 수당을 버는 사업자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을 버는 사업자나 메나테크의 유자격은 다 동일합니다. 25만 원이 다예요. 결국은 우리 가족이 먹고 쓰고 바르는 제품을 메나테크로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25만 원 이상은 충분히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쉬운 유자격이어야만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일단 아이템입니다.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뭐죠? 핵심 아이템. 그쵸. 결국 전 세계 유일한 아이템, 그리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아이템, 이런 것처럼 결국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런 아이템을 보유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템이 생필품 이런 거라고 보면 결국 소비자가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꼭 그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제품을 쓰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생필품을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회사라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품을 구매하는 주기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야만 이게 제품을 사업을 유지하는데 되게 유효한데, 가령 유자력도 좋고 제품이 또 너무 견고해. 그런 제품인데 아이템이 뭐냐면 냄비예요, 냄비. 또는 후라이팬. 이런 거라고 하면 냄비를 한번 구매하거나 후라이팬 한번 구매하면 언제 또 구매할까요? 결국은 아이템에 있어서도 상속이 가능한 요소가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상속이 가능과 불가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제품은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어서 결국은 어떤 제품이든 어떤 저거든 뭔가 이 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후발주자가 분명히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국 앞섰던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고 해서 이 경쟁 우위를 지켜갈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런 연구 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그 회사라면 상속이 되어도 의미가 없겠죠. 또 하나는 회사의 안정성입니다. 유재각도 쉽고 아이템도 좋은데 회사가 신설 생기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경영진이 자꾸 바뀌거나 또는 소비자 고객 응대가 잘 안 되거나 또 제품의 교환 반품이 잘 안 되는 뭔가 불안한 회사를 갖고 있다면, 회사 경영을 하고 있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불안하겠죠. 메나테크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지 30년째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메나테크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MTEX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메나테크 주식을 살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 증권가의 룰이 30년 동안 나스닥에 상장돼서 퇴출되지 않는 회사라면 100년 동안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메나테크는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상 플랜입니다. 아까 선두에 설명드렸듯이 보상 플랜이 너무 복잡하면 경험 없는 나의 자녀가 실제로 그 보상 플랜에 맞춰서 사업을 끌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리고 메나테크 갖고 있는 6가지 보상 플랜 이외에 뭔가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보상 플랜이 붙는 그런 네트워크 회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코드가 넘어가서 아들이 상속을 받더라도 의미 없는 상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뭐냐면 붕어빵 틀이나 국가빵 틀처럼 결국은 경험 없는 누구라도 와서 사업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사업자가 계속 늘어가 줘야만 사업이 성장할 텐데 이 시스템이 없이 내 개인기에서 누군가를 계속 교육해야 되고 도와야 된다면 이 또한도 상속에 있어서 되게 무의미한 일이 되겠죠. 자, 6번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인쇄 상속 소득이 어떻게 가능한 거에 대한 답변은 6가지 조건값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실질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현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분이 꼭 계시죠. 근데 사실은 시간이 많은 분이 있나요? 시간이 많은 분이 별로 없어요. 실제 저희 그 막내 아들도 얼마 전에 제가 뭐 슈퍼 가서 뭐 좀 사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 나 바빠서 못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너 뭐 하는 되게 바빠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 나 지금 닌텐도 해야 되고 끝나면 유튜브 봐야 되고 이제 숙제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 사람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억 자산을 구축해서 내가 이 월세 수익으로 한 월 400 정도를 버는 그런 이거를 목표로 잡고 12억 자산을 구축한다고 계획했을 경우에 실제로 월에 100만 원을 저축해서 12억 자산을 12억 되는 건물을 산다라고 보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그죠? 그럼 10년이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12억을 벌려면 물론 이자가 높은 상품을 해서 뭐 좀 더 시간을 당길 수는 있겠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12억을 버는데 엄청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2억 자산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령 2년 혹은 4년 더 빨리 하는 사람들은 지금 1년 만에도 12억 자산에 해당하는 PD라는 직급을 달성하는 분들이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이럴 수 있다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들 수 있고요. 이런 거죠. 결국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시간만큼 공평한 게 없죠. 결국 이 시간을 모아서 모았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미래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나의 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해답을 네트워크 마케팅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플랜 B로 한 시간을 투자하고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의 한 시간을 다 더해서 어쩌면 100시간, 어쩌면 1000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본업을 하면서 플랜 B로 자본 투자 없이 시간 투자로 가능한 일입니다. 나와 스폰서와 그리고 파트너의 시간을 더해서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째 질문. 나는 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들고 판다는 건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물음을 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사업의 구조를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이에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제품을 경험하고 이 제품이 좋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럼 소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저한테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사는 거예요. 회사와 직거래하는 방식이죠. 결국은 물건을 파는 영업행위가 아니라 어떤 공인중개사처럼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인중개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홍보 마케팅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소개한 사람이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이 구매에 의해서 나한테 커미션이 제공되는 이런 일입니다. 결국은 파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만약에 판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려면 회사한테 저는 제품을 도매가로 사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 마진을 붙여서 옆에 있는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 후에 마진이 이윤이 생기는 구조가 되어야 판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메나테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온 분 저희 이제 그룹의 명예 정당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PD 이상의 직급자들이 쭉 여기에 나열되어 있고요. 이분들의 직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경사, 의사, 컨설턴트, 학원 강사, 자영업자, 피아니스트, 교사, 미용사 등등등. 결국은 판매를 열심히 했던 직업들이 거의 없어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 결국 파는 일이 아니다라는 데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는 팔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정보 전달 사업이고 사업 성공의 핵심은 복제에 있다. 제품 판매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현재 수입에 만족합니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부러운 분들이에요. 정말 자산을 많이 구축하셨거나 아니면 무소유의 철학을 하시는 분일 텐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런 거죠.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를 대비하라라는 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책이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고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은퇴 이후에 은퇴 자금 얼마 정도 있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60세에서 90세까지만 실제로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60세에서 90세를 노후라고 보고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9억 6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통계청에서는 10억 6천만 원, 그리고 100년 행복연구센터에서는 12억 7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만 행복한, 어디 보면은 여유롭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온다라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현재 수입에 만족합니다라는 분은 이런 답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구체적이고 정확히 얼마 정도의 금액이 준비되었는지 하는 계산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업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나는 땀 흘려 노동해서 버는 돈을 더 좋아합니다라는 분이 계세요. 압력 그러셔야죠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주로 성실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 땡 하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거를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본인이 본업에 충실하고 싶은데 회사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 또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고정비에서 가장 많이 지출을 차지하거든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경우로 회사에서 나가게 되거나 혹은 본인의 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비즈니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베스트셀러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분면의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표를 잠깐 보시면 세로축을 기준으로 좌측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영역, 그리고 우측은 사업가 투자가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좌측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5%의 현금을 갖고 95%의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95%의 현금은 다 여기에 있는데
비록 단지 딱 5%의 사람들만 여기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도 점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더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플랜 B로 네트워크 사업을, 메나테크 사업을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싶고요. 내 인생의 사다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 사다리의 끝이 어디냐. 결국 앞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엉덩이만 보고 계속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사다리의 끝이 어딘가를 한번 미리 알아보시고 그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업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라는 데의 답변은,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전에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플랜 B로 메나테크 사업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번째죠.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 주로 가족이 많이 반대를 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사업은 미국에서 시작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980년대에 네트워크 사업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그런 그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켰죠. 결국 그 트라우마가 가족분에게 남아 있는 거고요. 결국 가족들과 논쟁하지 말고 나의 변화를 가족들이 알 수 있게끔 내가 먼저 바뀌고, 그리고 이분들이 알 수 있게끔 초대를 하고, 점점 그러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나의 변화를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알게 되면 달라지고 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초대가 답입니다. 이런 MBA 과정에 초대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12번째죠. 메나테크 사업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업체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을 쭉 사선으로 쭉 올라간 성장한 게 아니라 물결처럼 파동을 치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게 엘리엇 파동인데요. 1차, 2차, 3차 성장기를 거쳐서 이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메나테크는 그 성장기를 넘어서, 그 굴곡점들을 넘어서 현재 지금 메나테크 코리아가 약 1000억 정도의 매출에 즈음한 상태이고요. 1000억이 돌파할 때쯤 폭발적으로 이 사업이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메나테크 사업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메나테크 사업은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점 더 면역력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최근 지난주에 그 SO 워크샵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약 한 200여 명에 되는 분들, 한 수익으로 보면 한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직급인 SED 되는 분들이 모여서 꿈과 비전을 나눴던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저처럼, 여러분처럼 MBA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고, 그 이상의 그 직급으로 올라가실 분들이에요. 그 시작은 MBA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남아있는 강의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다음 주 4주차 강의 잘 들으셔서 꼭 수료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